네, 지방선거 오늘로 66일 남았습니다. 자, 일단 누가 어디로 갈지, 어디로 보낼지 이런 얘기가 지금 솔솔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의 여당, 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때 아닌 인물난에 처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부산에서 그렇다는데요. 위원님, 네. 어제 보니까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연이어서 이 송영길 전 대표를 서울시장 출마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이재명 상임고문이 좋아요까지 눌러서 이걸 조금 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길 대표가 굉장히 고민이 많아가지고 가까이 지내는 언론인들한테도 전화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자문도 구하고 하는 것 같은데 송 대표에 대해서 약간 비판도 있죠. 아니 그 대선에서 진 그 대표가 어떻게 그 서울시장 선거에 나온다는 얘기야 이런 비판도 있는데. 네. 한편에서는 어떤 지금 마땅한 서울시장 후보가 없기 때문에 송 대표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희생을 한다는 개념으로 한번 나가겠다. 그리고 이제 송 대표나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정권이 교체됐습니다만 윤석열 후보가 초반에 아주 지지율이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지지를 받고 있는 2030 여성들을 집중 공략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잘 하면 그래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전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후보와 대표로서 굉장히 손발을 잘 맞췄고 서울에서 선전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본인의 정치적 입지에도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를 다른 거론되는 후보들보다는 본인과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게 결정이 될지 또 경선이라는 또 문제도 남아있기 때문에 당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산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김영춘 전 장관이 불출마 선언하고 정계 은퇴도 선언을 하고요. 몇몇 거론되는 분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눈에 띄는 인사 찾기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와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부산 같은 경우는 이번 대선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민주당 같은 경우가 과거에 비해서는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번에 나왔던 김영춘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정계 은퇴를 선언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인물군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근데 나오려고 준비하신 분들은 계세요. 근데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알만한 분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게 문제인 건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거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 지지율 높지 않았었어요. 근데 계속 상승하고 올라가서 서울시장에 당선이 된 케이스가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것들은 아마 5월 10일부로 이제 사라질 거예요. 그런 여론들은. 그렇다면 두 가지겠죠. 국민들이 현 정권과 허니문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교제론을 들 것인가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60일이 짧은 것 같지만 꽤 긴 시간이다. 또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이 출렁임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출렁이거든요. 대선 과정에서도 당선이 올라갔다가 이재명 올라서 계속 왔다 갔다 롤러코스터를 벌였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민심과 다가가는 정책과 내용을 통해서 국민에 대한 지지들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어떤 하나의 효과를 가지고 어떤 후보가 의미 있는 어떤 역할들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부산 지역 같은 경우도 기대해볼 만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미리부터는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 생각을 합니다. 서울과 부산의 전망이 어둡긴 하지만 아직 희망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 놓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그래서 더 중요해지는 게 이제 경기도인 것 같습니다. 유권자 수가 제일 많고요. 또 여기서 이제 이전 지사 그러니까 이재명 상임고문의 어떤 텃밭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수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이 여권 내에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는 5선의 조정식 의원, 안민석 의원, 그리고 최재성 전 정무수석, 염태영 전 서울시장 이렇게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출마를 점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본부장님, 이런 가운데 제2의 명락대전,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의 이 대리 개파전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 지사 후보군 중에서 상대적으로 이재명 상임고문과 가까운 사람 또는 이낙연 전 대표와 가까운 사람 등이 나눠져 있어서 이게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가 제2의 명락대전으로 평가받았던 것처럼 또다시 당내 개파 싸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저는 지금 경기도지사 후보군을 보니까요. 민주당이 당내 개파 싸움 이야기할 정도로 한가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대선에서 물론 이재명 후보 득표율이 5% 정도 앞섰습니다만 이 대통령 취임 직후에 펼쳐지는 지방선거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결코 승리를 자신할 수 없는 선거이거든요. 그건 국민의힘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조정식 의원 중진이고 염태영 이제 전 수원시장 이 경기도 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수원에서 시장을 하고 최고위원 했습니다만 냉정하게 말해서 길에 다니는 평범한 정치에 큰 관심 없는 경기도민들이 조정식 의원이나 염태영 의원
길에 걸어다니면 얼굴 알아볼까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저는 있고 정치평론가로서 인지도가 상당히 낮다고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네.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인지도는 높지만 그게 과연 좋은 인지도일까? 부정적인 인지도, 악평이 더 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떠오르고 있습니다만 민주당 내 당권 헤게모니에선 지금 많이 밀려 있거든요. 선거 유세 막바지에 이재명 전 후보가 김동연 전 부총리 손바닥으로 미는 영상도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 영상이 말해주는 게 결국 민주당 내에서 김동연 전 부총리의 불안불안한 입지인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명락 대전인이 뭐냐 할 게 아니라 진짜 경기도를 수성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후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민주당에서도 찾는 노력을 해야 국민의힘도 긴장하면서 이게 정말 치열한 경쟁이 되고 도민들에게도 더 많은 득을 드릴 수 있는 건데, 지금 현재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군을 보면요, 서울이나 부산보다 저는 제일 심각하고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는 지역이 바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경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뭐 말씀해 주시면서 이 평가해 주신 인물평 일부와 관련해서는 개인적인 의견, 네. 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또 국민의힘 얘기도 좀 나눠봐야겠죠. 그래서 위원님, 지금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공천룰 얘기가 나오는데, 특히 홍준표 의원과 이 김재원 최고위원 간의 이 공천룰을 둘러싼 잡음이 좀 일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예요. 그러니까 대구만의 공천룰을 정한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공천룰을 정할 때 해놓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좀 홍준표 홍준표 의원에게 좀 불리했던 거 아니냐. 뭐냐면 현역 의원으로 나오면 이제 감점을 주고, 왜냐하면 현역 의원으로 나오면 그 빈자리를 또 선거를 해야 되는 게 있고, 또 한 번은 이제 탈당을 한 경험이 있으면 그건 약간 해당 행위이기 때문에 그 복당하신 분들은 좀 감점을 준다는데, 여기서 아마 그 주요 후보군 중에서는 홍준표 대표가 가장 많은 그 피해를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본인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특히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구에 출마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직접 그 표결에 참석했기 때문에 그건 지나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이제 공천관리위원회에 넘어가서 거기서 재심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거기서 새로운 논의가 되면 그 룰에 따라 선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지방선거 66일 남기고요. 여야의 분위기, 움직임 분석해봤습니다. 세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